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이슈를 점검해봤습니다. 전국 최고령 도시 고흥군의 올해 인구 계획과 전망을 알아봅니다. 인구가 점차 늘어나 한때는 시 승격까지 기대했던 무안군도 인구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인구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여수 화태도와 백야도를 잇는 교량공사가 오는 12월 착공합니다. 전체 길이 12km로 해상과 육상을 잇는 교량 10개가 조성됩니다. 전남 지역 최초로 여수 중흥동에 수소차 충전소가 운영됩니다. 오는 3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지역의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지난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지역의 뿌리가 되는 인구 문제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국 최고령 도시 고흥군의 올해 인구 계획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고흥으로 내려와 정착한 박철민 씨. 20여 년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흥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접한 유자 농사가 막막하기도 했지만 고흥군의 도움으로 첫 수확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올해는 빈 땅에 마늘도 5,000평가량 경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은 교육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고흥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당장에 여유가 있어서 내려온 것도 물론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그렇게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목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즐거움이 하나둘씩 또 생기는 거잖아요. 좋은 공기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도 가질 수 있으니까. 지난해 고흥 인구는 6만 5천여 명. 재작년에는 959명이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864명이 감소했습니다. 고흥군은 인구수가 증가하진 않았지만 감소폭이 10% 줄어든 것은 다양한 인구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는 청년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집수리비와 창업 공간 등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다자녀 생활 우대 정책 등 29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고흥군은 큰 관심을 끈 귀농귀촌학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귀농귀촌학교는 지난해 입소문을 타면서 수강생이 몰려 40명씩 3차례 졸업생을 배출했고 올해는 8번으로 수업이 늘어납니다. 장목 선정과 농사기술 교육은 물론 원주민 강사의 경험도 들을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지인과 원주민 갈등을 풀어가는 교육이 추가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농촌이라는 어떤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화적 갈등이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어떤 사례라든가 과정을 이론상으로 본인이 습득을 하고 또 현장 가서 직접 본인들이 체험을 해서 그분들이 주소를 옮겨서 집을 짓고 농지를 사서 정착하는데 빨리 주민들과 공동체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소멸 위험 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지역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마다 힘겨운 인구 정책이 시작된 가운데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한 인구 늘리기가 올해도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뻥 뚫린 할 수 있는 게 많은 고흥으로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국 최고 고령화 지역인 고흥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다양한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는데요. 한때 시승격을 기대했던 무안군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은 남악 신도시 건설 이후 꾸준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2014년 처음으로 8만 명대에 진입한 무안군은 이후 8만 2천 명대를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인구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8만 2,800여 명이던 인구는 2018년 8만 1,900여 명으로
지난해에는 8만 1,100여 명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전남의 문제점이 무안 지역에서도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수 자료를 보면 전남은 지수 0.44로 2018년도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즉 노인 인구가 가임 여성 인구의 2배 이상으로 그만큼 인구 재생산 가능성이 급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자체별로는 전국 97개 시군구 가운데 16곳은 지수가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고흥군이 0.148로 포함됐으며 최근 무안군이 0.501로 소멸 위험에 가까워 이르면 올해 안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인구는 소비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빈집 발생에 따른 주변 지역까지 슬럼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은 물론 청년 인구를 끌어오겠다는 것. 우리 군은 도농복합형 행정군으로 농촌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남학과 오룡지구, 무안읍 등 7개 지구 아파트 3,600세대 만여 명이 입주할 예정인 만큼 전입 인구에 대해 현장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 등 전입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호남 고속철도 KTX 경유에 따른 무안공항역 역세권 개발과 청년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과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정책도 펼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전남 지역 그리고 무안군의 숙제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맞춤형 인구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2011년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으며 감소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와 지자체는 속절없이 줄어드는 인구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가 2020년 어떤 파회법으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지만 전라북도 인구 전망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인구는 2009년 185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11년 187만 4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 군별로 나눠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부안군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인구가 무려 11.36%나 감소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8.8%나 줄어들면서 11만 명 인구를 지키기에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각 시군별로 인구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 인구 정책 브랜드 사업 9개를 선정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부터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 종합센터 운영까지 모든 세대가 전라북도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인구 감소 폭이 큰 부안군의 경우 2020년 새해부터 인구 5만 지키기 운동에 나섭니다. 부안군에 직장을 뒀지만 타지에 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5만 지키기 인구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구 증가 전략과 인구 유지 전략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전략에는 저희가 도시민하고 그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런 각자 그 부서에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줄어드는 인구로 위기에 놓인 전라북도. 경자년 새해 새롭게 추진하는 인구 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은 지난해 138만 4천 원에서 142만 4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근로자나 사업자의 경우 25세에서 64세까지 해당되며 근로소득을 70%만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 규모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까지 확대됐고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도 6,800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여수 화태도와 백야도를 잇는 교량공사가 오는 12월 시작될 전망입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 화태에서 백야까지 연결하는 교량 4개 공사가 이르면 올해 12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부의장은 화태 백야 구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난해 끝난 뒤 국토부에 빠른 사업 추진을 요청한 결과 오는 7월 기본 설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태 백야 구간 도로 건설 사업은 총 길이 13km로 해상과 육상 교량 10개가 건설되며 사업비는 5,300억 원가량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최초로 여수에 수소차 충전소가 문을 엽니다. 여수시는 전남 최초로 중흥동 SPG 여수 공장 안에 수소연료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수소 전기 자동차는 한 대당 3,750만 원을, 전기 자동차는 한 대당 1,5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기념하는 행사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2일 시청 현관에서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의 해를 기념해 현판 개막식을 열고 축하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국의 순천, 중국의 양저우, 일본의 기타 큐슈가 선정됐으며 올 한 해 동안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도시별로 추진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은 오는 5월 1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리며 11월 13일 폐막합니다. 전라남도가 수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어업 기반 시설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방파제와 물양장 등 어항시설 확충 3개 사업에 2,37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어항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어항 건설과 유지보수 30곳에 250억 원, 기항지 개선과 어촌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어촌 뉴딜 63곳 1,978억 원, 어선의 안전 저반과 육지 인양을 위한 부잔교, 인양기 설치 144곳, 149억 원 등입니다. 강진도서관이 오는 10일까지 강진아트홀에서 선과 색이라는 주제로 수채화 동아리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동아리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충호 화백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충호입니다.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네, 사진으로 보니까요. 전시회에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강진군 문에서는요, 이승호 강진 군수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남달리 표현하시고요. 강진군 도서관을 국민들의 문화 공간이라는 취지로 활성화된 도서관 동아리 활동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전 10시 소묘반, 오후 7시 수채화반으로 지난 2019년 동아리 활동과 활동 결과를 작품으로 강진아트홀 윤제유관에서 12월 30일부터 1월 12일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수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수업 강진 군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20대 주부부터 70대
이상까지 한 2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부 또는 직장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수채화 작품들이 계속해서 사진상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 주요 작품 소개와 함께 행사 내용도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 작품은요. 수업 과정 중에 완성된 작품으로 강진이 관광 1번지죠. 강진의 주변 풍경 또는 흔히 볼 수 있는 꽃, 돌담, 정물 등을 일상의 흔적들을 화면으로 옮기는 소묘와 어반 스케치, 수채화로 기성작가 못지않은 순수한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작품 46점이 2020년 1월 12일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민들이 참여해 만들어낸 작품을 전시하면서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 같은 행사들이 더욱 많이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흥군이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올해를 장흥해동사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장흥군은 신년을 맞아 관산읍 정망대에서 해동사 방문회의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물론 주민들과 관광객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흥군은 앞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인 해동사를 역사와 의향, 문화의 명소로 개발해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포식을 마친 정종순 장흥군수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해동사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올 한 해는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나라사라 정신을 배우는 한 해로 정하겠습니다. 모든 국민께서는 우리 정남진장 해동사를 방문하시어 안중근 의사의 높은 숭고하신 어를 배우고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겨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화한 서풍으로 추위는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9도에 머물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 없는 날씨 좋긴 한데 미세먼지가 걱정인데요. 대기 상태는 더욱 악화되면서 일요일까지는 먼지 수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눈비 소식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온화한 서쪽 바람이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먼지까지 몰고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날로 확대되고 있고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공기질이 좋지 못한 만큼 먼지 정보는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